안녕하세요. 저는 토양 지하수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강원대학교 교수 양재의입니다. 우선 토양은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피부가 있듯이 지구에도 피부가 있답니다. 그래서 토양은 지구의 표면에 쌓여 있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흔히들 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토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흙은 그냥 편하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설명하는 용어이고 좀 더 학술적으로 흙을 표현하면 우리는 토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토양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고체, 액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을 구성하는 고체를 고상, 토양을 구성하는 액체를 액상, 기체를 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상, 액상, 기상을 토양의 삼상이다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물과 유기물은 고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고요. 토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과 액상은 각각 25%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기물과 유기물 중에는 무기물이 대부분이고요. 유기물은 보통 5% 미만으로 존재합니다. 유기물은 동식물체들이 죽어서 토양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로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토양의 고상을 주로 차지하는 무기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모래, 미사, 점토입니다. 모래와 미사와 점토로 구분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입자의 크기입니다. 그 입자의 크기 중 입자의 지름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해줍니다. 어떠한 토양의 입자든 그 지름의 크기가 0.05에서 2mm 사이면 모래, 0.002에서 0.05mm 사이면 미사, 그리고 0.002mm 이하이면 점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로 silt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은 매우 미세한 모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모래와 미사와 점토는 우리가 만져보면 그 감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늘 많이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래는 거칠거칠하고요. 미사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한편 점토는 부드럽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을 만들거나 컵을 만드실 때 점토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모래는 그럴 수 없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토양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모래와 미사, 점토가 토양 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이 되게 되면 그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부르고 공극에는 물과 공기로 채워져 있고 반은 물, 반은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들은 토양에 있는 물을 이용하고 또 식물뿌리나 미생물과 같은 생물체들은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토양은 무기물과 공기와 물로 구성이 되는 삼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 미사, 그리고 점토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토양의 특성들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본 입자 모래, 미사, 점토의 퍼센트에 따라서 12가지 종류의 토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모래, 미사, 점토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토양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래가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강이나 바닷가의 토양이 될 것이고
진흙이 많을 경우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를 밟으면 끈적끈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모래나 미사 그리고 점토가 골고루 섞여 있는 밭 토양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암석으로부터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석은 기반암이라고도 부르고 바위라고도 부릅니다. 이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작은 사이즈, 작은 크기의 암석으로 변화가 되고 그 작은 크기의 암석들을 우리가 모재 또는 모암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모재는 다시 그 풍화작용과 토양 생성 작용을 받으면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토양을 구성하는 모래, 미사 그리고 점토의 크기로 작아지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토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과 같이 큰 바위들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을 받아서 작은 크기의 바위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토양 생성 작용은 작아진 모재들로부터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5가지를 보면 모재, 기후, 식생, 지형, 그리고 시간입니다. 모재는 그 원천이 되는 바위가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5% 이상의 모재가 화강암이고 화강암은 원래 산성암입니다. 그래서 산성암으로부터 생성된 토양은 산성토양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양들의 pH는 산성입니다. 기후는 그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이 열대지방인지 온대지방인지 한냉지방에 따라서 그 토양이 달리 생성이 되고 식물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토양의 생성은 다르게 됩니다. 지형의 경우는 가파른 지형인지 평탄한 지역인지 이에 따라서 토양의 생성이 달라지고 모두 공통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한테 풍화작용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의 사진은 미국 그 아치 국립공원에 있는 풍화된 그 아치 모양의 암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과 공기, 압력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화학적 풍화는 바위가 물에 녹거나 공기와 접촉해서 그 특성이 변화되는 작용입니다. 이 지하동굴의 사진은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셨듯이 석회동굴이고 형성된 석회동굴은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작용의 예입니다. 그 토양은 이렇게 풍화작용과 토양 생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토층의 분화작용에 의해서 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여러 가지 층이 있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암이 지표에 드러나서 그 공기와 물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모재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게 되면 모재층 위에 표토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비로소 토양을 지칭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토, 모재층, 기반암 이런 식으로 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또 토양 생성 작용과 풍화 작용을 받게 되면 붉은색 또는 그 검정색 계열의 표토가 생성이 되고 그 밑에는 밝은색 계열의 심토, 모재층, 기반암과 같은 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토는 우리가 흔히 A층, 심토는 B층, 모재층은 C층, 기반암층은
rock이라는 영어의 앞을 따서 R층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외에 나가서 토양을 깊게 파보면 이런 식으로 표토, 심토, 모재층, 기반암과 같은 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실험을 통해서 이 토양 단면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는 유기물과 그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표토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양 그러면 대부분 표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1cm의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20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200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양은 다양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건물의 지지 기반이 되고, 식물이 자라나는 터전이 되어서 우리가 먹는 식량을 생산해 주게 됩니다. 아울러 비가 오게 되면 토양은 빗물을 정화시키고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를 충전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양은 외부로부터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분해하고 정화시켜 주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동식물 사체들을 분해시켜 주고, 또 오염물질이 토양에 들어오게 되면 나쁜 성분들을 걸러내서 정화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캠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실험을 통해서 토양이 어떠한 물질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관한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토양은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매우 유익한 혜택들을 우리 인간들한테 제공해 주는데, 그 혜택을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다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건강한 토양일수록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건강한 토양일수록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토양이 오염이 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고 인간들한테 유익한 기능을 적게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 토양이 건강하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토양에는 지렁이나 또는 개미와 같은 동물들도 살고, 식물 뿌리도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도 살고 있습니다. 토양 1g에는 100만에서 10억 단위의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일수록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게 되고, 토양의 건강성을 유지를 시켜 주어서 토양으로 하여금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끔 하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은 살아있는 생명 자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화 내용으로 무엇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이 오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무심코 버리는 물질 중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오염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농도가 자연 농도보다 높고, 그 물질들이 토양에 유익한 기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식물, 동물, 미생물에게 독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토양 오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폐수에 있는 중금속, 그리고 주유소 등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그 건축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농경지에서 나오는 가축 배수, 가정에서 나오는 합성 세제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일단 토양이 오염이 되게 되면 토양이 보여주는 유익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토양이 오염이 되게 되면 오염을 정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들이 토양으로 유입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양 지하수 청소년 여름 캠프를 통해서 토양에 관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었겠지만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은 실험을 통해서 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